민주당은 이재명, 이낙연 간의 충청권이 곧 그 대의원 투표 네. 또 여론조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지 아주 날선 공격을 서로 지금 퍼붓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핵심은 저희도 여러 차례 네. 다뤘습니다만은 서정욱 변호사도 아주 자세히 무료 변론 얘기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재명 측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낙연 측에 정무실장을 하고 있는 윤영찬 의원을 아주 직접 지명해서 네. 아주 공격을 가했네요. 네네.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누가 그렇죠. 범죄를 저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쩌면 이렇게 똑같으냐. 황교익과 이재명은 거의 똑같다라는 겁니다. 예. 왜 똑같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재명이 지금 나흘 만에 입을 연 겁니다. 예. 나흘 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도리어 말을 하려고 그러면 막았어요. 제가 동영상에서 봤는데 이재명 지사가 막 어디를 나옵니다. 나오는데 기자들이 물은 거예요. 아, 무료 수임 어떻게 된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어처구니가 뭔지 아십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갑자기 김남국 수행실장이 옆에서 비켜 나 가셔야 됩니다. 안 된다. 그러고 말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질문을 하죠, 기자들이. 그러면 이 사건이 이재명, 이낙연 지사 측에서, 대표 측에서 얘기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이 김남국 수의실장이 이재명 지사 말을 딱 막으면서, 아니, 그렇게 막 추측해서 기사 쓰지 마세요. 그러면 화를 내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재명, 지사의 그런 어떤 이 발언 수위를 지금 막고 있구나. 이게 비화되는 걸 막고 있구나. 이렇게 여겨졌거든요. 근데 나흘 만에 딱 발표가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윤영찬 정무실장 이낙연 캠프를 아예 빗대서 인간적 도의에 반하는 범죄 행위다 하면서 성남 무연고 시절에 국회의원 나와갖고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 나랑 같이 찍은 사진으로 했잖아. 자, 이게 황교익과 뭐가 똑같으냐면 바로 핵심에 대한 하나하나 자신의 어떤 해명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논쟁이 벌어졌을 때 바로 이렇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너 나이가 몇이야? 너 욕설했잖아. 너 우리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니?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이거는 핵심에 대한 답이 아니라 싸우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예. 자, 황교익이 이낙연 캠프 측의 신경민 실장의 이 발언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어. 나더러 친일이라고? 어떻게 어디다 대고 지금 친일이야? 이겁니다. 즉, 신경민이 뭐 때문에 오사카 관광공사라고 했느냐, 이거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왜 음식과 관련해서 일본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를 하지 않고, 너 친일이라고 했지. 나더러 나쁜 놈이라고 했지. 이거 갖고 싸우거든요. 바로, 이재명이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자, 무료 변론이냐? 당시에 어떻게 됐니? 너 원래 너네 캠프에서는 1억 썼다고 그러는데 지금 3억 썼다고 했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증명해.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윤영찬이 그 지역구 처음 나올 때 내가 성남시장 때 얼마나 도와줬는데 넌 윤영찬은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이거예요. 의리도 모르고 옛날 도와준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나를 공격해. 본질은 저리가 버리고. 본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본질이. 그러니까 다 우리 사자성어로 유유상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계속 무료 변론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밝혀라. 그러니까 변호사비가 얼마가 들었고 그렇죠. 재산관계도 밝혀라. 그러니까 그것은 일종의 사생활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이낙연 측에서는. 네네네. 그런데 그 사생활이다. 또 지금 송두환이죠. 송두환 인권위원장 이제 국회에서는 처리가 됐지요. 네, 처리됐습니다. 부적격, 야당은 부적격이라고 해서 했지만. 처리가 됐는데 어쨌든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이 무료 변론한 거 그것에 대해서는 민변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의례적으로 해온 공익 활동이라는데
이게 공익 활동이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땅을 치고 그러니까 울분을 토하실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부산에서 그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그때 그 재판을 받을 때, 부산에 있는 변호사 140명 중에 100명이 이름을 같이 올렸다. 그것과 똑같다라고 주장을 해요. 김성환 의원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그거랑 똑같습니까? 이거는 말이죠. 상고심에 이 이름을 올리는 건데 주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전임 대법관이라든지 헌법재판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임의 어떤 그런 위력을 앞세워서 그 같이 이름을 올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아니 시위를 당시에 그 민주화 시절에 시위를 주도한 것과 선거법 위반이고 1, 2심에서 그렇죠. 이거는 유죄까지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민주주의가 된 우리나라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공익적 사건이라고 하는 건가요? 노무현 대통령이 시위 주도하는 것과 똑같은 사건인가요? 그리고 그 당시에 100명은 그냥 이름 없는 변호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대법관 출신들의 헌재 재판관 그리고 민변 회장들이에요. 이게 지금 이 이름 올린 것이 아니 그 사람들이 함께 이름 올린 것과 똑같은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입니까? 이건 정말 민주주의를 모욕하고 당시에 진짜 민주화 시위를 모욕한 그런 발언이다라는 그런 거죠. 대법관이라든가 헌재 재판관들은 그 도장값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다 이름 하나 올려준 거. 그게 최소 3천에서 5천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30여 명의 거기다가 변호인단 중에는 물론 뭐 실질적으로 변호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죠.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뭐 이상훈 전 대법관 그런 분들도 올렸다는 거예요. 그게 대법원에 대해서 압력으로 무혐의 압력이 되는 것이고 지금 그러니까 이낙연 측에서는 경기도에서 수임을 받은 그 변호사들을 좀 제출해봐라. 네. 그게 공개해봐라 그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대신 여기다가 도장 찍어주고 경기도에서 수임을 받았으면 그게 뇌물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죠. 관건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1억이니 3억이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당시에 30명의 변호사들이 경기도 관련, 그런 이 사건들, 또 산하기관과 관련 그런 소송들을 얼마나 수임했는지만, 보이면 됩니다. 만약 수임 안 했다 그러면, 그럼 믿어줄게요. 최소한 그런. 공개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개를 하면은. 또 너는 그렇게 재판을 하면은 뭐 본인은 1억 원 들었다는데 1억 원 들었을 리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재산이 줄여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경기도지사의 뭐 월급이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생활비 쓰고 이렇다 한다면은 그렇게 크게 남지는 않았을 텐데 돈이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돈이. 예, 그렇죠. 재산 공개 지금 등록 공개. 그럼 그것도 그 등록법 위반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언제나 불리한 건 아사무사하게 어정쩡하게 넘어가요. 이것도 이겁니다. 자, 야 얼마 들었니 집요하게 하니까 캠프 측에서 처음에 1억 얘기를 해요. 한 1억 원 정도 들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그럼 왜 재산이 늘었니? 하고 이낙연 캠프 측에서, 공격을 하니까 이재명 지사 쪽에서 이제 나섰어요. 나서서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거 부동산이 좀 올랐어. 부동산 올라서 전체적으로 오른 거고, 원래 현금은 지금 수임 때문에 많이 현금은 준 거야. 근데 현금 아마 한 3억 줄었을걸? 그게 아마 수임료로 들어갔을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껄이에요. 그러면 1억에서 3억이 바뀌었죠? 근데 이게 들어갔을 뭐 거의 이런 추측이라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이러려면, 이렇게 해명을 하려면 정확하게 얼마 들었다라고 이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이낙연, 이재명 양측이 사생결단하고 싸움을 붙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후보가 결정이 돼도 그 지지자들이 전면적으로 당선된 후보한테 지지가 옮겨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전에 서른이는 이낙연 후보가 말하자면 후보로서 당선이 안 되면은 한 30%
40% 이상이 빠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니 저는 그 지지자들 이낙연 지지자들이 얼만큼 빠질지는 제가 단언은 못하겠으나 단언할 수 있는 건 하나 있어요. 이재명 지사가 만약 됐을 경우 최소한 뭐 예를 들자면 윤영찬, 뭐 설훈 이런 사람들은 절대 캠프에 안 들 겁니다. 최소 이재명 지사의 성격상 왜 조광한 그 남양주 시장한테 예. 하던 거 보세요. 예? 그 사람 딛고 나서 장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이재명 지사 충분히 지금 너네들은 절대 안 돼라고 꼽는 사람들이 몇 명 있을 겁니다. 꼽는 정도만 되면 되는데 다음 국회의원 되기는 뻔치 달기는 틀렸다고 봐야죠. 충분히 이재명 지사 안 봤습니까? 찍힌 사람 가만 안 두죠. 예. 뭐 경선을 하다 보면은 좀 과열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선을 넘기도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각 캠프가 과열되다 보니까 캠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직접 지명하면서 지명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공박을 가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뭐 이재명 지사의 이런 해명이 설득력이 좀 떨어지고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떳떳하다면 다 공개를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공개 못할 무슨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프라이버시라든가 사생활의 문제도 아니거든요. 다 그럼요. 공적인 예, 예.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지사가 떳떳하다면 거듭 말하지만 확실하게 다 까놓으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